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라고 하는가요? 다시 국내로 입국할 수 있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 지난 2002년인데요. 17년 만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역사는 이렇습니다. 지난 2001년에 허리디스크로 4급 공익 판정을 받았을 때만 해도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는데 2002년에 영장이 나왔는데 병무청에 각서를 내놓고 미국에 나갔는데 그 뒤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병역 의무를 회피를 했죠. 그래서 2015년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이제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입국 거부를 해서 결국은 못 들어오게 됐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심에서 계속 패소했는데 대법에서 이것은 위법이다라면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길이 열린 겁니다. 유승준 변호인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면서 아주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번 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입국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그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민권을 따면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자연스럽게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영주권자로서 신청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2년 반 동안의 그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30이 됩니다.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거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참 아무튼 저 때문에 논란을 만들고 분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기사 계속 올라. 왜냐면 애들이 이거 쓰느라고 드립을 하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고. 아니,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잖아요. 지금 까마귀가 우는 내역이 그런 거죠. 김한기 변호사 지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그 심경을 털어놨는데 사실은 그게 의도된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굴이 사라진 뒤에 나온 녹취로 알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지금 판결은 그렇게 나왔지만 국민들 반응은 여전히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법원 판결의 의미부터 김한기 변호사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오늘 그 대법원 판결은 일단은 첫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전 상상도 못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올해 나온 그 법원 판결 중에서 가장 제가 예상 못했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좀 판결문을 구해서 봤는데 또 판결문 보니까 조금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 크게 오늘 대법원 판결이 판단한 것은 이제 절차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 거부를 할 때 이제 절차를 위반했다는 측면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화로 그 스티브 유 측에 전화로 통보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 처분 문서 법에 따라서 문서로 통보해야 되지 전화로 했다는 건 잘못이다. 이거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니까 뭐 다시 뭐 비자 발급 요청하면 이번에는 뭐 문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걸 좀 그러니까 비자 발급 여부는 뭐 어떤 공적인 이익과 어떤 사적인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그 발급할 수도 있고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LA 초용 영사관은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서 이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취지인데요. 뭐 이것도 설득력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의 마지막 부분이 좀 약간 동의하기 힘든 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재외동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이겠죠. 스티브 유 같은 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건 아주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스티브 유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우리나라 같이 이제 남북한이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 이 병역의 의무라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아주 대중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한때 잠시 국내에서 연예인을 했던 사람인데 아주 기망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그 당시 병역법으로 처벌되고 구속돼야 될 사람인데 외국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 이번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고요. 다시 이제 하급심에서 어떻게 뭐 판단을 해서 절차 위반했으니까 다시 이제 비자 발급 요청하면은 이 절차를 잘 지켜서 또 비자 발급을 또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종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대법원이요. 물론 이제 비례 원칙입니다. 그게 재량권이라는 게 공익하고 이제 유성준이 있게 되는 사익, 형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과거에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입력됐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급여한 거는 재량권 행사를 안 했다. 예. 이런 이제 판결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쭉 보면서 비자, 유성준이 신청한 비자가 뭐냐? 바로 이제 F4 비자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F4 비자를 왜 신청했겠어요? 이거는 이제 연애 활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 비자는 거부했다면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고국 땅에 전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유성준의 의도는 한국 방문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 이게 연애 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형량을 할 때 이것도 이게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병력을 기피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연애 활동에서 이게 돈을 번다? 그럼 이게 과연 병력을 이행한 이런 분에게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형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게 신성한 병력 의무가 저럼 이게 유성준에 말미암아서 훼손될 수가 있는 예. 이런 이게 비자의 종류를 대법원이 좀 고려해서 형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그 일반 관광 비자처럼 그런 게 판결이 아쉽다는 거예요. 서종욱 변호사께서도 오늘 대법원 판결이 좀 아쉽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시군요. 예. 오늘 법조인이 세 분이나 계신데 윤기찬 변호사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역 의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사실 그때 판정을 받은 것도 4급이거든요. 그러면 네. 공익근무 현역 입영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 취득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좀 안 좋았던 거거든요. 뭐 환송 아마 공연까지 했었죠, 이분이.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역을 가게 되면 본인의 연애 활동이 좀 중단된다 이런 예. 본인 스스로의 이익을 좀 추구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예. 대법원이 이제 법률적으로 잘 판단했겠지만 그런 판단이 국민한테는 이제 불편한 것 같고요. 저분이 원래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38살 지나면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참 지난 시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비례 원칙에 반한다라는 건데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 취재에 비춰서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해당 이제 그 영사관 내지 법무부는 앞으로 신청하게 되면 다시 비자 발급을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김한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비자 발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유를 되겠지만 그러나 대법원이 일정량의 기준을 줬기 때문에 과연 그 행정 당국이 그 기준을 벗어나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회의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민한테 주는 좀 여러 가지 그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병역 의무를 좀 피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병역 의무를 나이가 다 지난 때 이제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이해할지 와서 연애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인기를 유지할지 뭐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고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국민들의 마음까지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티브 유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좀 예. 잊혀지기 망정이고 또 동정론이 일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거의 70% 정도의 국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유가 어찌됐든 뭐 국가의 판단 이전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활동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나에게도 돈 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예. 또 한편으로는 실수가 됐든 어쨌든 그 녹취 과정 속에서
쇼잉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사이 페이크죠.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국민들을 그 기만한 그런 행위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아까 저기 변호사님 말씀이셨습니다. 38세가 되면 이제 들어보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의도가 너무 뚜렷이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는 이상 이게 순수해 보이지 않다. 용서해 줄 만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유승준이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법적 싸움을 하기 이전에 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과연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합니다만 관련된 녹취 좀 더 들어볼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이렇게 사죄 말씀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일찍 나왔어야 됐고 또 일찍 사죄를 구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앞에 쉽게 나오지 못했고 또 이렇게 늦게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죄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요. 또 그 이전에 제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나이 제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군대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가실 생각이 있나요?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내일이라도 가겠다는데.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아까 잠깐 그 가시적으로 보였던 예. 카메라 꺼지고 난 다음에 소리 예. 한 번만 좀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한번 다시 네. 들어볼까요? 예. 한번 부탁할까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참 아무튼 저 때문에 논란을 만들고 분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기사 계속 올라가. 왜냐면 애들이 이거 쓰느라고 드립을 하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고.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잖아요. 까마귀 소리, 늑대 소리는 우리 제작진이 넣은 것 같고 원래 유승준이 가수 아닌가요? 배우인가? 가수죠. 가수죠? 네. 배우 같네요. 네. 근데 해병대 홍보이사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받았는데요. 어느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군대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 가서 안 들어온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유승준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거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승민 씨가 좀 착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유승준 씨가. 예.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유승준 씨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본인이 들어오면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연예 활동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예. 엄청난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유승준 씨를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승준 씨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한다 그러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차피 한국인인데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살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다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도 연예 활동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한 20년 가까이 입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징벌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굳이 우리 정부가 입국을 거부한다 이렇게 애써서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징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더 추가 조치를 대법원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국내 팬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법과 정서 사이의 괴리인데 이제 법은 어쨌든 법이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서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그 근간을 보면은 유승준 씨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아주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굉장히 기만을 했죠. 그러니까 예. 마치 군대를 간다고 해놓고 또 번복을 하고 도망가고 이게가 팬과 국방부를 엄청나게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롱한 거죠. 네, 우롱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분노가 있는데 또 앞서 녹취에도 나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그런 어떤 기만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제 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저런 어떤 병역 기피자가 다시 대중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뭐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다시 또 부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방송국에서든 언론사에서 호들갑 떨고 또 다시 또 불러들여서 스타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사에서 윤리 강령 같은 걸 만들어서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출연을 금한다거나 하는 대안을 갖고 있으면은 뭐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지금 논하고 있는 것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시 2심 재판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스티브 유승준은 자기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애들한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부분은 진심이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의 혈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제가 태어난 조국을 같이 제가 설명해주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런 한국에 제 아이들에게 그 땅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고요.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마음이 짠하고 그랬다가 또 아까 그 꺼진 다음에 한 얘기 들어보면 저것도 정말인가 싶고 말이죠. 자, 선영 변호사, 그건 그렇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으니까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 재판하지 않습니까?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고등법원 재판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상급심은 하급심 판결을 기소한다. 이런 이제 법원 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그 비자 거부를 취소했잖아요. 취소하라는 취지로. 예. 그럼 이게 고등법원은 취소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이게 그 다음에 다시 유승준 이분이 신청했을 때 우리 외무부 있잖아요, 영사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판례를 그걸 적은 거예요. 그 다음을. 예. 일단 이제 형식적 법논리만 보면 형식 법논리에 절차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절차하자만 치유하면 다시 한번 거부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재량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절차하자거든요. 예. 그럼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거부할 수는 있는데 그게 법논리인데 예. 그러게 대법원 판결에 제가 전체 취지를 봤더니 전체 취지는 보면 입국시켜 주라.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비자 발급해 주라. 예. 왜? 하는 게 맞다. 예. 여러 이제 법조문을 들면서 좀 이게 가혹하다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실제는 이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